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댓글을 보면 뭐 저한테 관심을 좀 이렇게 가져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저 어제 저 머리 스타일이 조금 바뀐 것 같다. 또 뭐 검은 옷이 잘 어울린다. 진한 색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화면이 아마 약간 틀려졌을 거예요. 그런 이유가 아니라 머리 헤어스타일은 똑같고요. 이게 제가 카메라 렌즈를 조금 손상될까봐 안 닦았는데 이 카메라 렌즈에 보니까 뭐 뿌연 게 좀 묻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닦고 나니까 화면이 좀 이렇게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제 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. 좀 처음에는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상당히 좋았던 이유는 미국 쪽에 초당파 의원들이 그랬죠. 이 부양책을 좀 일단 하자 뭐 이렇게 내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 거부가 되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 요거를 야 그럼 둘로 나눠 갖고 저 하자 각각 입법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. 뭐 그래갖고 그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 요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.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. 이게 저 부양책 관련해 갖고 지금 지방 정부들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뭐 포함이 안 될 경우에는 합의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. 또 버닝 샌더슨 저 의원이죠. 이 전에 저 민주당 대선 경협 저거 대선 저기서 저 이 바이든하고 좀 이렇게 같이 저 처음에는 경쟁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.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. 근데 이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샌더스가 나오길 정말 많이 좀 고대했을 거예요. 샌더스가 나왔으면 아마 트럼프가 이겼을지도 모릅니다. 이 샌더스 같은 경우는 뭐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나는 합리적인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자, 근데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1200달러 미국 국민들한테 1200달러를 전부 다 지원하는 그게 포함되지 않으면 나는 못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러면서 이번 주에 지금 미국이 지난주에 일주일짜리 단기 예산을 통과시켜 갖고 간신히 지금 그 셧다운을 막고 있죠. 그런데 이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1200달러 지급 없이는 이번 주 말에 저 종료로 된 그 예산안에 대해서도 통과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래갖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이렇게 짓누르는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했습니다. 자, 뭐 그래서 뭐 정치인들 싸우는 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별반 틀릴 거 없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지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 진행 중입니다. 저 투표가 진행 중이에요. 저 11월 4일 날 투표했던 것들은 이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진짜로 그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한테 투표를 하는 거죠. 근데 아마 여기서 뭐 크게 무리 없이 이 바이든이 워낙 표차가 좀 나죠. 바이든은 300석을 넘게 확보를 했고요. 그러니까 270석 이상이면 저게 되는데 당선이 확정이 되는데요. 뭐 300개가 넘는 그렇게 그게 되니까 일단 뭐 여기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뭐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뭐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부정선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. 그 본인 생각이죠. 그리고 그렇게 자꾸 떠들어대는 게 4년 뒤에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 같아요. 분명히 만약에 뭐 4년 뒤에 나오면 그때 나는 부정선거해졌어.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걸 겁니다.
근데 좀 계속 그러다가 대통령도 나오지도 못하는 수도 있죠. 자, 일단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정 합의 저 부양책 합의안 요런 것들이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억눌렀고요. 그리고 또 뉴욕 시장이 저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미국 쪽이 정말 창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.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급증되고 있는데, 그래서 뉴욕시를 전면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요거도 시장에 조금 좀 그 조정의 빌미 뭐 그런 걸 좀 준 거죠. 자,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었는데 뭐 요즘 조금 많아요. 자,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, 또 EU 쪽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반독점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뭐 매출 규모의 연 매출의 10% 정도를 벌금으로 때리겠다라는 얘기,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, 자, 요런 것들이 시장을 좀 장 초반에 분위기 좋은 시장에서 이걸 좀 꺾어 내리는, 좀 깎아 내리는 그런 요인이 된 겁니다. 자, 그리고 미국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접종을 시작했죠. 예, 접종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 화이자 쪽에서는 2,500만 회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뭐 지금 이렇게 미국 쪽들 얘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들이 얼핏 들어도 조금 시장이 좀 조정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요인들이 좀 많았죠. 물론 뭐 이 중에 일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. 또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그 민주당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입장이 변화가 있다라면 부양책 관련해서도 좀 이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부양책 같은 경우도 뭐 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미국 시장, 저 글로벌 증시, 저 움직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, 어이고, 보시면, 자, 뭐 중국 쪽이 0.66% 정도 상승 마감했죠. 홍콩이 0.44%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가 0.28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코스닥이 0.12%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, 어제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죠.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시장이 갑자기 좀 이렇게 조정으로 들어간 이유는 외국인들한테 있어요.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시장, 이 시장의 주인공이 주도 세력이 외국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. 우리 뭐 11월 달 이전에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었는데 주도권이 외국인들한테로 넘어갔는데, 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아침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외국인들이 뭐 한 이틀 연속 팔았는데 오늘 정도에는 얘네들이 좀 매수로 바뀌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시장 좀 잘 보십시오. 그 수급 좀 잘 보세요.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어제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. 이 외국인들 매도의 이유는 그런 걸 겁니다.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. 주가가 대형주 쪽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생길 수 있는 때예요, 충분히. 그리고 이 자금의 성격이 미국계 자금이 있고 유럽계 자금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영국계 자금, 유럽계 자금이죠. 이 영국계 자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11월 달부터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 2조 2천억 정도, 2조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의 매수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단기성 자금입니다. 단기성 자금이고,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투자하는 그런 자금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2조 2천억 정도 수준이 이 유럽계 자금이기 때문에, 자, 이런 자금들은 그쵸, 매수가 들어왔다가 지금 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거예요.
왜냐하면 주가도 저 지수 관련주들 대표주들 꽤 많이 올랐죠. 거기다가 환차익도 생겼습니다. 환차익도 원달러 환율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환차익도 생겼기 때문에 이네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주식을 팔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뭐 그렇다면 좀 이따가 요거는 결론은 저 전략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시장 볼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다우가 0.62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S&P 500이 0.44%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은 0.5%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. 자, 뭐 어제 시장은 반도체 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19%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어요. 어제 뭐 반도체 쪽 뭐 요런 쪽이 좀 좋았었죠. 자,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그래요. 자, 요게 일봉이네요. 분 차트를 보면 자, 뭐 장중에는 좋았었죠. 뭐 이거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뭐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. 플러스권에서 뭐 한 1% 가까이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. 다우는. 자, 요거는 뭐 나스닥은 플러스로 출발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좀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. 자, 요게 그 부양책에 대한 우려감들, 뭐 불확실성, 뭐 요런 것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그 외에도 뭐 뉴욕 전면 봉쇄할 거다라는 좀 전면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,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악재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일봉 한번 볼게요. 자, 22평선의 지지 테스트는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여기서 뭐 쉼없이 계속 올라왔으니까, 그리고 22평선하고 이격이 좀 컸기 때문에 충분히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다.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볼게요. 자, 보시면 요게 그래요. 지금 외국인들이 뭐 한 3일 정도, 외국인들이 한 3일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. 자, 뭐 만기날 1조 3천억 팔고 금요일 날 1,540억 팔고 어제 3,670억 정도를 팔았는데, 어제 아침에 시황 방송할 때 오늘 정도에는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 줘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죠. 자, 기관들이 얄밉죠. 어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얘네들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.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, 예,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저께 뭐 한 7천억 정도나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정도 저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받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코스닥 시장 한번 볼게요.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70억 정도 순매수, 외국인들이 778억을 순매수했고요. 기관이 569억을 순매도하면서 기관들은 코스피 팔고 코스닥 팔고 그랬네요. 자, 뭐 선물 시장에서까지 뭐 기관은 좀 팔았고요. 자,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88억 정도를 샀는데 글쎄요, 688억 정도면 샀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구경했다,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. 여러분들 이 규모가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이 저 거래 대금이 훨씬 더 큽니다.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688억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. 예, 그냥 어제는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, 뭐 요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옵션 시장 콜 쪽을 한번 볼게요. 자, 외국인 콜옵션을 40억 정도 순 매도했습니다.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70억 정도 순 매수했고요. 자,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계속 갖고 가는,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고요.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에요. 자, 풋쪽 한번 볼까요?
외국인들 풋도 13억 정도를 팔았네요. 금융투자는 풋을 11억 정도 샀고, 자 그러면 저 이틀 동안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 이틀 동안 이 수급을 갖고 뭐 왈가왈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하지만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서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, 야 지수 여기서 뭐 세게 더 치고 가기가 힘들어, 이런 모습이에요. 이런 모습이고, 자 근데 뭐 풋도 13억 정도를 팔았으니까 강하게, 야 이 주가 빠진다, 이거 많이 빠질 거야, 이런 포지션은 아니에요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 더 이상 못 치고 간다, 그렇다라면 이 옵션 쪽에서 비록 이틀짜리 수급이지만 이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장 좀 조정 좀 받을 것 같은데, 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금융투자는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 이틀째 연속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 이거는 위도 좋고 아래도 좋고 뭐 어디든 좋으니까 크게만 움직여, 크게 움직일 것 같은데 윈지 아래인지 모르겠지만, 자 이런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개를 이렇게 합쳐보면 이들 수급으로만 본다라면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. 자 일단 수급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. 자 국내 증시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어제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 저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거웠었죠, 시장이. 자 뭐 장 초반에는 좀 뭐 보합권 살짝 플러스권이 나기도 했어요. 그랬다가 바로 쭉 밀었다가 다시 마이너스권에서 다시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그냥 또 상승 반전시켰다가 또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, 자 결론은 어제 같은 경우는 보합권을 사이에 두고 계속 하루 종일 굉장히 좀 치열한 매매 공방이 있었습니다.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하는 기관 외국인, 그리고 그 물량을 정말 체력이 좋아요. 그 물량을 계속 받아내는 개인 투자자 간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요거를 사이에다 두고 계속 좀 매매 공방이 있었는데, 뭐 결국 뭐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긴 모습이죠. 뭐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요. 자 일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이 코스피 시장의 일봉은 뭐 지금 이 이격을 자꾸 얘기하는데, 뭐 저거를 이 보조지표를 보셔도 돼요. 뭐 RSI나 뭐 이런 것들이 저 과열이나 뭐 저런 것들, 저 단기 과열이나 뭐 매도 시점 매수 시점 과매수 과매도 국면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기도 한데, 이거 그렇습니다. 좀 이렇게 많이 보면요, 이 차트 그냥 기본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, 아 지금은 RSI가 어디쯤 가 있겠네, 아 지금쯤은 투자 심리선이 어디쯤 가 있겠네, 지금은 스토캐스틱이 어떤 모습일 거야,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알 수 있어요. 알 수 있는데 또 사실 그런 게 그렇게 가끔 한 번씩은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뭐 어떤 분들 보면 그런데 목을 매는 목 매달고 막 그게 맹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. 그럴 정도의 지표는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일단 차트는 간결한 게 제일 좋습니다. 간결하게 보는 게 제일 좋은데, 일단 저는 그냥 이런 차트를 놓고 이격도를 좀 많이 올랐다거나 많이 빠졌을 때, 이럴 때는 이격도 하나 뭐 그거만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. 자, 이격이 제가 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. 이격이 너무 벌어졌습니다. 이격 축소하는 그런 구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쪽에서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기간 조정으로 좀 이격을 좀 좁혔고, 또 벌렸다가 기간 조정으로 또 좁혔다가, 자, 또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자, 외국인들 수급을 조금 감안을 해보면 외국인들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 영국계 자금들 그 성격을 본다라면 조금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쪽에 물론 뭐 다른 쪽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 이상 들어와 주면 뭐 시장은 또 조정 없이 그냥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.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면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만 조금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.
자, 요런 것들 감안을 좀 해본다라면 시장은 조금 조정의 가능성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듯이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무서워해야 되는 뭐 그런 조정은 따로 있어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1월 달을 겨냥해서 중소형주 위주로 좀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라면 1월 달에는 좀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